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욱입니다. 제가 며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늘 통영지원에서 무고죄 공판이 있다고 해서 연기 신청을 했는데 또 법원 사정상 연기가 불가하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또 어렵게 통영에 왔습니다. 통영 지원에 있는 무고 사건은 여기 통영경찰서에 경찰관 6사람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통영경찰서에 허위 공문서 많습니다. 허위 공문서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죄 없는 시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공문서에 고발했을 뿐이에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있는 제가 증거가 있고 너무 많습니다. 허위 공문서가. 그리고 두 번째, 저는 통영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든지 아니면 내용 증명으로 고소장을 송달했을 경우에 그거 접수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통영경찰서가 접수를 받아주지 않고 또 민원실에다가 이것을 제가 제출을 했을 때 접수증을 끊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22년 3월 2일경인가 3일경에 제가 환경 문제 때문에 사기꾼 한 사람을 고발했어요. 그 공중위생법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공익 차원에서. 그거 조사 안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제 고발장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예. 그리고 제가 고소장을 또 사기죄로 이렇게 제출을 했더니 통영경찰서에서 영상 녹화를 해야 된대요. 맨 처음에는 그게 민사라고 하더라고요. 조사를 안 해주려고 하고 고소장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조사를 해주는데 영상 녹화실에 가자고 해서 영상 녹화실에 갔더니 거기서 조서를 제가 말하는 대로 작성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범죄 장소가 뭐 B3이라는 곳에서 범죄가 일어났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동일한 범죄 장소를 그 조서에 3개의 다른 이름으로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조서를 보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고 뒤죽박죽이 돼 있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게끔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거짓말이 들어가고 허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영상 녹화 원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작성된 조서를 열람 복사 신청을 해서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고 그 조서를 강제로 뺏어갔습니다. 제가 조서를 보니까요, 그게 허위예요. 그래서 그것을 허위 문서라고 따졌더니 이 사람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손에 있는 조서를 뺏어갈 때 경찰관 한 사람을 또 불러서 손목을 비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꺾어가지고 뺏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제가 허리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그 후에 와서 영상 녹화에 그 장면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영상 녹화를 달라고 하니까 영상 녹화를 원본을 이렇게 CD에 해서 줘야 되는데 원본을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 청문실에 가서 영상 녹화 원본을 왜 인멸했냐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그렇게 시켜서 인멸했다는 거죠. 인멸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지워버렸다. 그게 인멸 아닙니까? 폭행 장면은 경찰관이 시민이 조서를 읽어보는데, 조서 열람 시간 내에 읽어보는데 그거 폭행을 해갖고 뺏어갈 수 있습니까?
그거 왜 뺏어가냐면 거기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영상 녹화 자료에 음성과 그 모든 게 들어가 있고 조서에 거짓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허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 손에 주면 그거는 자기 죄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통영경찰서에서 그 영상 녹화 원본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통영경찰서가 어떤 곳인지 제가 알게 됐어요. 가능하면 여기를 안 오려고. 근데 제가 요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떠났으면 좋은데 이렇게 떠나려고 조춤조춤 하다가 22년 10월 15일 날 노을 전망대에서 그런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한 건데, 상대방 차가 저희 차 앞으로 앞지르기를 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주차하고 있는 차를 추돌했거든요. 근데 통영경찰서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앞지르기도 빼고 불법 주차도 빼고 저희 차가 가해 차량으로 몰아서 저희 집사람을 다중인치상죄로 씌웠습니다. 제가 댓글에 보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시민들이, 시민이 아니라 이쪽 사람들 같아요. 저희 아내가 무면허라는 거죠. 무면허랑 상해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들 앞에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립니다. 저희 집사람은 외국에서 면허를 획득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독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다 그 운전면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운전할 계획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도로교통법 규정도 잘 몰랐습니다. 제가 길을 아니까 제가 운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을 전망대라는 곳이 그 커브길이에요. 그곳에 제가 몸이 아팠어요. 기관지 기침이 굉장히 심하게 나올 때는 정신없이 나오고 경련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럴 때인데, 그 구부러진 길에다가 그 1차선 길인데, 단차선 길인데 도로폭도 4m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자동차를 세울 경우에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저희 차를 추월하는 차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려고 잠깐 운전했던 것 뿐이에요. 이제 저희 집사람이 좀 그런 면허 문제라면 얼마든지 법대로 다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금 처벌이 나왔습니다. 똑같은 것으로 2번 처벌을 하지 않잖아요. 그거 사실은 그거는 긴급 구호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외국인이 한국말도 모르는데 119에 전화할 수도 없잖아, 산길에서. 그런데 안전한 곳으로 피해 놓는 게 제 평범한 상식으로는 맞아요. 그건 무면허라고 붙들고 늘어지는 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위법이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저희 차가 다른 차에 사고를 유발해서 상해를 입힌 게 아닌데, 뒤에서 저희 차를 따라오던 차가 저희 차 앞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유발한 건데, 가해자 피해자를 완전히 뒤바꿨어요. 사건을 조작할 때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끄는 거예요. 몇 달 시간을 끄는 겁니다. 조사를 안 해준다든지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사람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요. 녹음을 안 해놓고 그러면 무슨 말을 5달 전에 3달 전에 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면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포기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저희 집사람을 시상죄로 씌워서 사기꾼들과 함께, 사기꾼들이 보험 사기도 쳤는데 운전자 바꿔치기도 하고 앞지르기도 하고 사고 미조치하고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해주고 그냥 그날로 범인 도피해서 없어졌는데, 만나자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경찰서에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개인정보라고. 그리고 1년을 끄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저희 집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 진단서를 보니까 질병 진단서예요. 저 혼자 경초에 무리가 있었어요. 그것도 저희 집사람이 운전할 때 생긴 일이 아닙니다. 그 앞지르기로 들어와서 그렇게 차를 정지하고 또 그 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그날 밤에 이렇게 잘 때 경추가 많이 아프고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통 주사도 맞고 또 약 처방도 받고 파스도 붙이고 이렇게 며칠을 지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날 병원 치료를 받고 계속 병원 가서 뭐 며칠에 한 번씩 좀 진통제를 이렇게 받아서 몇 번 먹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치상죄로 저희 아내를 뒤집어 씌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또 저도 일정 기간 있다가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해 진단서가 그 사기꾼들에게는 없어요. 그 일로 저희가 사고를 유발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서 했고, 또 그런 일로 차가 끼익 쓸 때 경추 정도가 삐걱했으면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아픈 부위는 허리예요. 그 차가 추돌해 가지고 허리가 아플 정도라면 시속 7, 80km, 100km 이렇게 해서 꽉 부딪혀야죠. 그래야지 20, 30m 앞으로 가서 또 앞에 있는 차를 부딪히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잘못한 게 뭐냐면 영상을 조작했습니다. 22년 12월 26일 날 위변조된 휴대폰 영상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 휴대폰 영상에는 노을 전망대에 그런 길이 없는데 갓길이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갓길에 저희 차가 서 있고, 그 영상은 앞에 있는 아반떼차 후방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저희 차가 가만히 서 있고 앞에 아반떼 승용차가 가만히 서 있는데, 저희 차가 갓길에서 출발해가지고 앞에 있는 아반떼차, 갓길에 서 있는 아반떼차를 추돌하는 장면이었어요. 그것도 50초 정도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내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위변조됐다고 했어요. 조목조목 말했더니 교통팀에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맞으니까요, 제 말이. 제가 사고 장면은 못 봤습니다. 고개 수그리고 있었지만 어떤 그 정도의 충격이 있어 사람이 다칠 정도라면 뭐 깡소리도 나고 제가 알았겠죠. 차가 덜커덩거리고 전혀 없었으니까. 근데 치상죄를 만들어 놨으니까 다중인 저희 집사람이 사실 형사처벌 받고 감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약식처벌이 나왔어요. 그게 사실 그것만 봐도 치상죄를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 잘못한 게 뭐냐면 그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많이 발행했고 그게 증거로 남았습니다. 또 위변조된 영상을 사용하고 감췄지만 그때 갓길이 있고 또 2대 정도가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도로폭 7m고 이런 공문서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저희 차가 앞지르기를 당했으면 상대방 차가 뒤에 있고 저희 차가 앞에 있는 걸로 공문서가 작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지르기를 해갖고 상대방 차가 앞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공문서를 항상 보면 아반떼 차가 앞에 있었고 우리 차가 뒤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차가 진행하다가 앞에 있는 차를 추돌한 걸로 공문서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과실이 0이에요. 저희는 과실이 100%입니다.
근데 과실이 100%라 돈만 물어주면 저도 물어주고 끝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형사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그렇게 치상죄를 적용해서 그렇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시 불쾌한 자리에 와서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런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것도 공권력에, 이런 사법에 이런 일을 만나면 개인과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 엄청난 돈도 물어줘야 되고, 그 법률 공방으로 1년 2년을 법원과 검찰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인생이 파괴되는 거예요. 직장도 다 그만둬야 되는 거고 사업도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짓을 공권력이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저 혼자에게 국한된 일일까요? 이제까지 이 일이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겠습니까? 공무원이 할 짓이 없어서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죄를 씌워서 해먹느냐? 공무원이 할 짓이 없어서 허위에 위변조된 휴대폰 영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시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다중인 치상죄를 물어서 기소하느냐? 그것을 따졌더니 그 남편까지 이렇게 무고죄로 부공판에 회부해서 이렇게 대구 또 통영, 부산 이런 곳에서 다수의 사건을 만들어서 보복하는 것이냐? 부패한 공무원들에게 내가 말한다. 당신들은 반드시 처벌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그 허위 공문서 죄와 사건 조작, 또 고소장을 받지 않는 것, 사기꾼들에게 허위의 고소장을 받아서 시민들에게 무고죄를 거는 것, 또 경찰관이 인지수사를 해도 되는데 경찰관 6사람이 허위의 증거들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무고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렇게 경찰, 검찰 조사 없이 공판에 회부하는 이런 짓거리들 반드시 처벌받을 것입니다. 당신들 부패 공무원들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를 아예 골로 보내세요. 감방으로 보내세요. 당신들이 나를 보내지 못한다면 당신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고 내가 당신들을 용서치 않습니다. 허위 공문서를 발행하는 것, 작성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영상을 위변조해서 시민들에게 죄를 씌우지 말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제출할 때 민원처리법대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접수증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에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시민 여러분,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그냥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 사건을 왜곡하고 이렇게 시민을 약탈하는 부정한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 같이 싸웁시다. 감사합니다.